태풍 링링이 북상하면서 충북 전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에 열릴 계획이던 축제와 행사가 연기되거나 축소됐습니다. 한 대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측은 근로자들이 1년 만근을 채우지 못해 연차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 충북에서도 7번째 지역단위 교사 노조가 출범합니다. 이념 투쟁에서 벗어나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하는 교사 노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대학교가 수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연구 개발 지원에 나섰습니다. 대학이 기업을 돕겠다고 나선 것은 도내에선 처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측 불허의 굵은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주말에는 태풍 링링이 충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예보가 나오면서 자치단체마다 대비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는 크고 작은 축제와 행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결국 줄줄이 연기 또는 취소됐습니다. 이태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서쪽 해상을 따라 북상할 13호 태풍 링링은 7일 오후 충북 지역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내에 100mm 이상의 많은 비와 함께 초속 4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예상되면서 각 자치단체들도 긴급 대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낙과나 과수 피해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그 상황을 보고받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즉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말 열릴 계획이던 축제와 행사도 줄줄이 연기되거나 축소될 예정입니다. 제천 박달가요제는 7일 옛 동명초부지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관객들의 안전을 고려해 다음 달 19일로 연기됐습니다. 이 밖에도 공군 항공우주과학 축제인 스페이스 챌린지는 오는 21일로, 음성에서 계획했던 버스킹 공연과 국악 공연은 각각 10일과 20일로 미뤄졌습니다. 장소를 옮기거나 규모를 줄인 행사들도 적지 않습니다. 내일부터 8일까지 열릴 예정이던 2019 청주 읍성 큰잔치는 전야 행사의 규모를 축소하고 토요일 야외 행사를 일요일로 옮겨 진행합니다. 직지음악회는 중앙공원에서 CJB 미디어 센터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충주시도 7일과 8일 이틀 동안 계획한 천등산 고구마 축제 일정을 8일 하루로 조정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청주 지역에는 오늘 오후 시간당 50m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지면서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후 5시쯤 청주 가경천에서는 사람이 떠내려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119 구조대가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청주시 현도면에서는 도로가 무너져 가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무심천 수위는 통제 수위인 0.7m를 넘어서면서 5시 20분부터 하상도로 전 구간의 차량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한 대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이 연차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노동부에 진정을 냈습니다. 문제는 이런 처지에 놓인 근로자들이 70명이 넘는다는 건데요. 하지만 회사 측은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진기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정리해고로 퇴직한 근로자들입니다. 이들은 회사로부터 연차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연차성을 달라 이거죠. 12월 18일까지 근무를 하면은 19년께 2019년 연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25개가. 같은 시기에 퇴사한 근로자는 노동부에 진정을 냈고 당시 회사 대표자들로부터 연차 수당 지급을 약속받아 이를 조건으로 진정을 취하했습니다. 퇴직령임에 당시의 담당자들이 이제 처리를 하겠다, 지급을 하겠다라는 구제 연주를 했고 그 약속을 믿고 취하를 일단 하고 미지급 시에는 다시 진정하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취하를 내셨어요. 하지만 회사 측은 한 달이 지나도록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근로자들이 퇴직일 당일에 근무하지 않아 1년 만근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연차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네, 퇴직일은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이다. 근무를 시키면 안 되고 굳이 사원들이 나올 필요도 없는 날이다. 라고 안내까지 했단 말이에요. 놀으라고 해놓고서 그날 근무를 안 했으니까 하루가 모자라니까 못 주겠다. 이렇게 회사에서는 이렇게 나오면 쉬라고 해놓고서. 노동부는 회사 측의 조치가 근로자들의 눈높이에 벗어나고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내가 7월
일자로 퇴사를 합니다라고 하면 12월 30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지 않겠느냐. 이 시기에 퇴사한 근로자는 70여 명. 근로자들의 추가 진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차 수당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이념에서 탈피한 합리적이고 대중적인 교육운동을 기치로 내건 지역 단위 교사 노조가 충북에서도 출범합니다. 이념 투쟁에서 벗어나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하는 따뜻한 교사 노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열린 경기도 교사 노동조합 출범식입니다. 당시 400명으로 출발한 조합원 수는 1년 만에 3,000명으로 늘었습니다. 합법적인 교원 노조로서 교육청과 첫 단체 협약에도 합의했습니다. 현황과는 이렇게 좀 별개의 우리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체라고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어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과 경기, 울산, 전남, 광주, 경남에 이어 오는 28일 충북에서도 7번째 지역 단위 교사 노조가 출범합니다. 전국 단위 노조의 지부와 달리 유럽형 분권 노조를 표방한 충북 교사 노조는 강경 일변도의 기존 노조와의 차별화를 선언했습니다. 이념 투쟁에서 벗어나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하는 따뜻한 교사 노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신뢰와 믿음을 주고 학부모님들도 만족할 수 있고 또 교사들도 즐겁고 행복하게 교육할 수 있는. 현재까지 가입 의사를 밝힌 예비 조합원은 50여 명. 이들 중 상당수는 전교조 탈퇴 교사와 노조 가입 경력이 없는 20, 30대 젊은 교사들입니다.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제 창립과 동시에 저희 지향점들 잘 찾아간다면 조합원들이 많은 부분 늘어날 거라고 저희 예측하고 있습니다. 충북 교사 노동조합이 충북 교육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올 대안 세력으로 자리 잡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 조치에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하는 등 강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한국교통대학교가 이런 정부의 대응에 맞장구를 치고 나섰습니다. 수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 연구 개발 지원에 나선 것입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 조치에 우리나라는 연일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산 석탄재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부품 국산화 등 정부의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와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준비한 대책을 빈틈없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제조업 등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회로 삼을 것이며 한국교통대가 이런 정부의 규제 대응 조치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중소기업 기술 지원단을 발족하고 수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에 나선 겁니다. 충북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IT 산업, 바이오 헬스 분야에서 대체제 기술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데 대학이 기업을 돕겠다고 나선 것은 도내에선 처음입니다. 지역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감으로써 지역 대학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성을 성실히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술 지원단 발족이 도내 중소기업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친일 발언으로 논란이 된 정상혁 보훈군수에 대한 주민 소환이 추진됩니다. 보훈지역 시민단체 회원 등 32명은 정상혁 보훈군수 퇴진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정 군수의 퇴진을 위해 주민 소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 군수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가 진행되려면 보훈군 인구의 15%인 4,431명이 찬성 서명해야 합니다. 내년 총선을 진도지휘할 정우택 신임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위원장이 청주 선거구를 석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선거와 관련해서는 경쟁 후보들의 도전을 마다할 일이 아니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정우택 의원이 한국당 충북도당 위원장을 맡은 것은 2005년 한나라당 입당 이후 처음입니다. 도당위원장이란 중책을 수락한 이유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4명의 여기 청주 의원이 나오는데 3명이 16년 동안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이 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청주에서 4명을 다 석권할 수 있는 한번 5선 도전을 분명히 한 정 의원은 당 안팎의 경쟁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청주 상당구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했고 민주당에선 장선배 도의장, 김영근 가스안전공사 사장, 정정순 지역위원장 등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한국당 입당을 예고한 윤갑근 전 고검장의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공천 문제에서의 경쟁력에서 그렇게 좀 부담스러운 인물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별로 괴념하고 있지는 않다. 취임 후 가장 먼저 해결할 문제로는 9개월째 공석인 청주청원 당협위원장 선임을 꼽았습니다. 총선에 대비해 수권 정당으로서 대안을 제시하고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당 인물을 영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외부인 빼오기는 도의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당사에서 더불어 2019 정책 페스티벌 충북 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배심원단은 도내 지역위원회별로 당원들이 제안한 정책 의제 가운데 투표를 통해 1위부터 3위까지 우수 정책을 선정했습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선정한 우수 정책을 20일 국회에서 열리는 중앙당 정책 페스티벌에 출품할 예정입니다. 청주시 강서이동 주민 300여 명은 SK하이닉스 앞에서 집회를 열고 LNG 발전소 건립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청주시가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LNG 발전소의 건립 사업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테크노폴리스 부진에 준공한 공장의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해 570메가와트 규모의 열병합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민간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청주 매봉공원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가 원안 수정 의결됐습니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오늘 관련 회의를 열고 매봉터널로 접근하는 교차로 확장과 아파트 세대당 주차면 증대, 아파트 준공 뒤 사후 교통 모니터링을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